수요일 뭐야? 수요일 날. 수요일 날. 규칙 있는 수요일 날. 그치? 수요일이라는 거는 발견적 추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이라고 한다. 그치? 발견적 추론은 뭐냐면 일단 노가다를 해. 날 쫙 해놔. 날 쫙 해놓고 이제 쳐다보는 거야. 관찰. 관찰해서 그거에 대한 성질을 찾아내. 수열에서는 뭘 찾냐면은 일반화를 찾지. 아니면 규칙을 찾든 일반화를 찾든 이렇게 하는 걸 발견적 추론이라고 한다. 추론이야 추론. 그럴 것이야 라고 추론하는 거야. 수열 자체가. 어떤 수열일 때 어떤 수의 나열이 어떻게 생겼냐면 1의 제곱 플러스 2야. 한번 찾아볼까? 그 다음 수가 2의 제곱 더하기 4야. 그 다음 수가 3의 제곱 더하기 2야. 이렇게. 그렇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 보이지? 첫 번째 수가 얘라고 하면 두 번째 수가 얘, 세 번째 수가 얘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뒤에 있는 거는 2, 4, 6 가네. 얘는 n번째 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n제곱 더하기 2n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얘를 일반항이라고 하지. 일반항.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죠. 왜 일반항이냐면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3을 집어넣으면 세 번째. 일반적으로 모든 항을 표현할 수 있는 일반항이야. 이거다, 그치? 그래서 이제 수를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쓰여져 있는 유수를 첫째 항이라고 해서 아래 첨자로 이렇게, 두 번째 쓰여져 있는 수를 두 번째 아래 첨자 이렇게, 세 번째 있는 수를 세 번째 아래 첨자 이렇게 표현하면 n번째 수를 일반항 AN이라고 표현하지. 이 수열에 대한 나열했고 관찰했고 일반항까지 찾았는데 이 일반항은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치? 다 이런 건 아니야. 이런 것도 있어. 첫 번째 항이 7인데 두 번째 항이 6이야. 그 다음 다시 7이야. 그 다음 6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치? n번째 항 누구게? 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자. 얘는 일반적이지 않은데 첫 번째 항 그리고 세 번째 항 얘를 봤더니 다 7이네. 다섯 번째 항 7이고 어떻게 표현해줘? 일반항의 AN을 이렇게도 표현해주지. 7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6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7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뭐일 때? n이 홀수일 때. 그리고 n이 짝수일 때는 전부 다 6으로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얘가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등차수를 들어와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등차 수열. 같은 등, 차이, 수열. 이거는 같은 차이를 갖고 있는 수의 나열이야. 그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지. 1, 3, 5, 7. 이거. 값의 차이가 이만큼 나네? 다시 얘기하면 우리 고등학교 수학을 할 때는 이만큼 더했어. 이라고 하고. 값의 차이가 이만큼, 값의 차이가 똑같구나. 값의 차이가 똑같구나. 똑같은 요 값의 차이를 우리 지금 또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하는 공차. 이렇게. 일반항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을 쭉 해놓은 건데 조금 많이 복잡해. 첫 번째 항을 세우는 A라고 한번 써볼 거야. 그리고 요거에 대한 값의 차이인 공차를 더해진다 이거지. 공차를 D라고 한번 써볼까? 그럼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라고 되는 게 맞겠지? 값의 차이가 또 D야.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라고 표현되는 게 맞겠지? 나열 발견적 추론이라고 해서 그럴 것이야 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 하는 A 플러스 3D. 얘가 등차 수열이야. 그치? 그럼 여기에 선생님이 일반항 찾는 게 첫 번째 목표인데 첫 번째 항이라는 걸 아래 첨자 이렇게 붙여쓰지. 얘가 A래. 두 번째 항이라는 거는 A에다가 D를 하나 더한 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등차를 하나 더하면 두 번째 항 아니야. 그치? 두 개 더하는 게 두 번째. 이게 헷갈리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거야. 두 번째 항에다 등차 하나 더하는 거.
두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 공차 하나 더한 거니까 아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개 더하는구나 이렇게. 그렇지? 그럴 것이야 아니면 직접 다 써봐도 상관없고 얘는 a 플러스 3b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쭉 가. 그럴 것이야 an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공차가 안 더해져 있는데 두 번째 항은 하나, 세 번째 항은 둘, 네 번째 항은 셋,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가 n-1개 더해져서 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얘가 첫 번째다. 아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 일반 항을 세우는 방법은 요게 맞네. 오케이? 그럼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은 뭐 이용해서 하냐면 저기 저 위에 있는 거. 아 첫 번째 항 얘 누구냐면은 1이야 1. 공차는 2네. 얘에 대한 일반항을 세우고 가볼 건데 일반항 A에는 누구냐면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2야. 이거 맞지? 그래서 일반항이 누구야? 2n-1이라고 된다. 그리고 얘가 앞에 표현됐듯이 홀수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일반항이지. 맞지? 이거다. 여기까지 있는 거? 네. 그럼 이제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일반항 뭐 이거 너무 깔끔해. 좋아. 괜찮아. 좋아. 근데 일반항은 이렇게 쓰지는 않았고 A라는 거는 아까 저기 있는 거 공부 쓰면 첫 번째 항에다가 n-1b라고 쓰면 당연히 맞겠지. 그치? 근데 이거는 앞에다가 d를 하나 더 해볼까? 뒤에다 d만큼 빼볼까? 그건 뭐냐면 얘는 a 플러스 d에다가 플러스 n-2d라고 하는 거 맞지? 근데 왠지 이게 누구야? 두 번째야. 얘는 이거네. 두 번째 항 플러스 n-2d라고 해도 일반항 되는 거 맞지? 그럼 우리가 d 하나 또 빼볼까? 이 d 하나 또 빼볼까? 이게 누구야? a2 더하기 d에다가 플러스 n-3d라고 해서 얘도 일반항인데 여긴 얘가 누구야? 세 번째. 그렇지.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 더하기 n-3d라고 해도 일반항이야. 다 되네. 일반항은 즉 일반적인 표현으로 처음 막 이렇게 쫙 써들어갔을 때는 얘가 맞아. 얘가 맞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두 번째 항에다가 n-2d, 세 번째 항에다가 n-3d 해서 다 일반항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n번째 항에다가 n-md야 라고 해도 일반항 맞지? 그래서 일반항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가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다. 됐나요? 그럼 다시 더. 두 번째 주제는 누구냐면은 공차나 분차. 공차 한번 가볼게. 공차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기서는 D가 공차잖아,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 등차 수열에 대한 정의가 값의 차이가 일정한 값들의 수들의 모임이야, 그지? 수들의 나열이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공차는 그 전항과 다음 항의 값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공차란 말이야. 그럼 공차 D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되는 게 맞냐면 두 번째 항에 첫 번째 뺀 거 이게 공차구나. 맞지? 다시 더 해볼게.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뺀 거 너도 공차구나. 맞지? 또 일반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 뺀 거 너도 공차구나. 맞지? 다시 m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 뺀 거 너도 공차구나. 다 공차야. 근데 공차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잘 생각해봐. 세 번째 항, 첫 번째 항 뺀 그건 뭐야? 2D지. 맞지? 요거를 뭐로 나눠도 2로 나눠도 공차네. 오케이? 다시 의미는 좀 이따 할 거고 그럼 요거는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도 2D야. 요거는 2로 나눠도 괜찮네. 이 값의 차이만큼 나누면 된다. 그럼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 이거 뭐야? 3D지? 그럼 뭐 나눠? 3 나누면 이거 공차야. 이거 되네 그럼?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서 뭐로 나눠? n-m으로 나눠도 공차라고 하는 거 맞겠구나. 공차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표현 방법은 이렇게다. 하다 보면은 활용되는데 대놓고 이게 공차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공차를 구하는 과정에서 막 D를 막 쪼개놓고 막 해놓고 D 얼마야? 라고 안 구하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가 되는 거고
조금 있다가 이걸 함수에 이제 비교를 할 건데 그때는 공차라는 게 분명한 의미를 갖겠지. 일단 여기까지. 다시 공차에서 만들어진 게 또 있다. 뭐가 있냐면 여기는 얘 두 개 같은 거 맞지? 값의 차이가 d야니까. 그럼 두 개가 똑같으니까 am-1을 이쪽으로 이항, am 이쪽으로 이항시켰더니 2배 an은 am-1 플러스 am 플러스 1이야. 이거 맞나? 얘를 뭐라고 해? 등차 중앙이라고 하지. 오케이? 그럼 이번에 수열 쫙 날려있어. am-1번째야, am번째야, am 플러스 1번째야. 날려있대. 여기 날려있는 경우에 연속한 세 개 항에 대해서 가운데 항, 두 배 항 거는 두 개 항 더하면 똑같아. 됐나? 네. 그럼 다시 갑시다. 여기다 하나만 더 써볼 거야. 요건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a n 플러스 2에서 a n 마이너스 n 플러스 1을 뺀 것도 공차 d라고 표현되는 거 맞지? 이번엔 누구랑 여긴 얘랑 어차피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양수에 대한 부를 갖기 위해서 a n 플러스 2항, a n 마이너스 2항 시켰더니 이렇게도 표현 되겠네.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쓰자. 어떻게? a n 플러스 2가 a n 마이너스 1 플러스 맞아? 아니 플러스 1이지. 미안. n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a n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면 똑같다. 이게 뭐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다 하나를 추가해서 하나만 더 날려보자. 그 다음은 당연히 뭐 될 거야? a n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두 개의 항을 더한 결과랑 여기는 두 개의 항을 더한 결과가 똑같다. 이거다. 얘도 등차 중앙에서 원리를 이용한 문제 풀이하는 거야. 오케이? 그 문제의 재구성이라고 해서 등차 수열을 재구성 시켜보면 여기 첫 번째 항 있고 여기 두 번째 항 있고 여기 세 번째 항 있고 여기 네 번째 항 있고 여기 다섯 번째 항 여기 여섯 번째 항 여기까지 씁시다. 일곱 번째 항 이렇게 있다. 한번 봅시다. 등차 수열 값의 차이가 일정하기만 다 등차 수열이야. 그럼 1번 뭐 시작이지 1번이 아니라 여기 있는 AN이라는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을 일단 가정하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등차 수열 가정하고 시작. 그럼 1번 이렇게 한번 가보자. A1, A3, A5, A7 이게 등차 수열 맞나? 그렇지 맞지? 공차가 얼마야? 2D야 2D. 얘 등차 수열 맞고 공차가 얼마? 2D야 2D. 다시 2번. 값의 차이가 계속 일정하면 다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고 넘어갈 거고 다시 얘기해볼까? 그리고 A1 플러스 A랑 A2 플러스 A3 이거랑 A3 플러스 A4랑 이렇게 생겨버린 수열은 등차 수열 맞나? 맞아? 네. 공차가 얼마인데? 2D. 그렇지. 이 D만큼 ED만큼 넣으면 얘가 되고 ED만큼 넣으면 얘고 값의 차이가 일정하네. 생긴 게 조금 변형이 됐지만 공차는 얼마? 2D인 등차 수열 똑같아. 그럼 이제 등차 중앙이라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등차 중앙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여기 네 번째 한 두 배 한 거는 요거는 얘네 세 개가 쪼르륵 연속된 세 개 등차 수열의 세 항이니까 등차 수열에 연속된 세 항이니까 요거는 A3 플러스 A5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여긴 얘도 등차 수열인 거 맞지? 요 세 개 항만 뜯어봐도 연속된 등차 수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항 두 배 하는 게 뭐랑 똑같아? A2 플러스 A6이랑 똑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쵸? 그럼 요거는 여긴 얘도 연속된 세 개의 항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1 더하기 A7라고 표현할 수 있어. 기타 등등등등등 이렇게. 그치? 그럼 다시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 네 번째 저기 있는 세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 요 더하는 결과는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하는 결과는 얘 봐봐. 공차를 하나 빼면 얘야. 여기서 공차 하나 더하면 얘야. 그럼 여기 두 개의 합에다 공차 하나 빼고 하나 더했더니 어떻게 표현돼?
A2 플러스 A5라고 표현되는 거 아니야? 이게 똑같겠네. 그럼 이번에는 A2랑 A5에서 여기서 공차 하나 빼고 그 뺀 걸 여기가 뒤에 더해. 그럼 얘 더하기 얘랑 똑같겠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A 더하기 A랑 이렇게. 오케이? 등등등 이렇게 표현된다. 여기 있는 게 다 등차수에 대한 표현이야. 기본적으로 등차수라는 거는 이 정도 말면 딱 끝이야. 다 완성. 오케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지? 네. 그럼 가봅시다. 우리 함수로 한번 돌아가서 함수. 뭐 고등학교 2학년은 누구나 다 아는 함수. 이 함수 맞지? 함수의 표현은 뭐냐면 정의역이 있고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정의역이 있고 병역에다 내 마음대로 뭘 얻더니 나오는 y값, 취역이 있어. 이거지 그렇지? 근데 그게 마치 수열과 똑같은 거야. 아까 전에 저기 있는 수열 한번 봐볼까? 이거 봐. 여기 n에다 뭐 집어넣어. 그럼 뭐가 나와? y값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수열이라는 거는 첫 번째, 이 교육과정에 딱 맞춰서 얘기하자면 발견적 추 맞는데,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뭐냐면, 이거는 정의역이. 누구야? n. 여기 0.5 넣어? 안 넣어. 0.5한 그런 거 없어. 첫 번째 한, 두 번째 한, n에 들어갈 수가 누구? 자연수. 그럼 정의역이 자연수인 를 수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럼 등차수는 더 심플해. 아까 전에 일반형 등차수를 표현했잖아요. 이거잖아, 그지? 정의역이 누구라고? n. 오케이? 그럼 저기 있는 거 제가 쫙 떼갖고 와. 여기다 한번 써볼게. fx 넣고 일단 an이라는 요 수열이 나열했던 누구야? dn 플러스 a 마이너스 t 맞지? 얘는 몇 참수야? 1참수야. 뭐랑 똑같냐면 fx는 dx 플러스 a 마이너스 d랑 똑같은 거라. 그 여기서 d가 얘기하는 게 뭐야? 기울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뭐야? x가 세차분의 y값 기울기가 당연히 걔가 누군데? 여기 있는 d잖아. 이렇게. 아 그래서 공차는 이 1참수에 대한 뭐야? 기울기구나. 이거다. 1참수의 기울기구나. 그리고 일반항에 따른 요 값들은 뭐냐면은 함수값이 함수값. 그리고 혹시나 다시 얘기하는데 1차 함수를 사용하면 너무 좋지. 근데 1차 함수화해서 얘기하면은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수열에서 똑같이 어떻게 할 거냐면 뭐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지만 수열에는 분명히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계산하는 과정에 n에다 뭐 넣을 거냐면 자연수가 아닌 값도 넣을 거야. 넣어서 조금 편리하게 구할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a 2분의 1 이런 거 할 거야. 이거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얘를 1차 함수라고 인정하면은 뭐 2분의 1 대응값 있어. 어쨌든 난 기울기랑 여기는 절편만 구하면 되니까, 그렇지? 다 구해놓고 얘를 완성시킨 다음에 결과치 구할 땐 자연수만 집어넣으면 돼. 오케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인정한 거냐면 여긴 얘를 1참수야라고 인정하고 푼 거니까 얘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다. 저건 공차 구하려면 대입만 하는 거죠. 그렇지. 요거는 문제 풀다 보면 보이겠지만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야. 공차를 딱 구해야 돼. 공차만 구하면 돼! 해서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과정 중에 이런 게 발생해도 그냥 쭉 밀고 하면 돼 라고 얘기한 거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다 됐어? 됐어? 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 가볼 건데 수열을 해보자. 수열을. 저 투스텝까지 다 나가면은 숙제가 너무 많으니까 원스텝까지 하면 돼. 네. 똑같이 수열해. 아니 원래는 우리 초딩 때 생각하는 거 1 더하기 2 더하기 9 더하기 이제 이거 단어가 얼마야? 55. 어떻게 했어? 그 10은 빼고 1 더하기
역시 몇 배? 몇 배 이거 해야지. 이거 더 얼마야? 11. 이거 들어가면 얼마야? 11. 그렇지. 아, 이게 총 10개 한 게 있는데 2개씩 쌍을 이뤄서 총 5쌍이 있네. 그 합이 항상 뭐로 똑같다고? 11. 이게 등차수의 합에 대한 원리. 그럼 다 똑같이 해볼까? 봐봐. 첫 번째 항 플러스 두 번째 항 가서 n-1번째 항은 누구냐면 a 플러스 n-2b가 n-1번째 항이지. 그리고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b라고 하는 게 n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일반적으로 우리 SN 부분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쟤랑 똑같아. 뭐냐면 봐봐.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 더했더니 2a 플러스 n-1d지. 두 번째 항이랑 n-1번째 항 더해도 2a 플러스 n-1d 다 똑같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SN은 선생님 표현하고 다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2분의 n개의 항이 있는데 2개씩 쌍을 이룰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은 뭐랑 똑같냐면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무조건 똑같아. 이러면 되지. 또 두 번째 이거는 2분의 n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n-1번째 항 똑같아. 이렇게 계산해서 상관이 없어. 맞지? 세 번째는 뭐냐면 2분의 n에다가 첫 번째 항 n번째 항 또는 두 번째 항 n-1번째 항 더하면 2a 플러스 n-1이 나오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냐면 공식이 되죠. 그렇지? 다시 그 다음 게 또 있어. 선생님 아까 전에 수열은 뭐라고? 함수. 얘는 몇 차 함수야? 1차. 아니 2차. 2차. 얘네는 2차 실차가 2차 함수야. 요거는 선생님 2차 내림차수를 이쁘게 한번 정리했더니 얼마냐면 2분의 d n제곱 플러스 2분의 2a-dn이라고 표현되는 게 얘에 대한 2차 함수다. 그럼 첫 번째 이거 원리 저희 학교에서 똑같이 원리 알고 있어야지. 두 번째 공식 드립다 놓고 계산할 거야. 세 번째 얘는 이제 조금 단계가 있는 어려운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과정이다. 오케이? 세 개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다시 가봅시다. 저걸 다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이거 다 올릴 거니까 저기에다가 봐봐. 여기는 요 SN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AN이라는 요 등차수 첫째형의 A고 공차가 D 요 등차 수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부분합이야. 그치? 그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부분합을 쫙 써봤더니 내림 차수를 정리했을 때는 상수분이 있어 없어? 없어. 2차 있고 1차 있죠. 상수가 없어.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그치? 그럼 요거네. 등차 수열 AN 등차 수열이었다면 등차 수열이었다면은 요거에 대한 부분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치? 요거. 무조건 상수가 없는 게 맞아. 그리고 얘에 의해서 AN을 구하면은 AN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요거지. 지금 보여줄 거는 요 과정이다, 요 과정. SA 나와 있어. SN을 통해서 AN을 구할 거야. 오케이? SN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SN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3n제곱 플러스 4n이야 이렇게 생각돼. 그럼 얘를 통해서 AN 한번 구해볼까? 라고 하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AN은 n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쫙 더해놓고 거기에서 빼는 거지. 뭐를?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돼. 맞지? 이게 n번째 항이잖아. 요건 어떻게 해? 함수라고 함수. 2차 함수. 그래서 요건 SN이라고 하면 누구야? 3n제곱 플러스 4n이고
Sn-1이라고 하면 함수 n 대신에 n-1 집어넣은 함수 누구? 3 곱하기 n-1의 제곱 또 4 곱하기 n-1이라고 하는 함수 차가 an이네. 그럼 끝까지 한번 완성 한번 해볼게. 이건 누구야? 3n제곱 일단 정리하지 말고 플러스 4n에다가 마이너스 쭉 다 풀어 써보자. 여기 3n제곱 있고 마이너스 6n 플러스 3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플러스 4n에다가 마이너스 4라고 있다. 이렇게 소거할 거 소거 마이너스 플러스 소거해놓고 나머지 쭉 그려줬더니 얼마예요? 6n이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얘가 얼마나 아니야.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맞지?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아, SN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첫 번째는 요거 같고 두 번째는 SN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 SN은 완벽한 등차 수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합이야. 상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특징적인 거 한번 봐볼게. 특징적인 거.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얘 AN이 얘인데 AN이 얘인데 여기 있는 이 2차 자리에 2차 개수 자리에 들어있는 게 누구야? 공차 반응하는 거. 그치? 그럼 여기다 몇 배 했더니 2배 했더니 걔가 누구야? AN의 공차구나.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해? 완벽한 등차 수열이니까 S1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아닐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럼 돌아가 보자. 얘를 이렇게 구해도 물론 상관없지만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AN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 건데 공차 D라고 하는 거는 2차 개수에 도배한 거고 그렇지? 첫째 항이라는 건 누구라고? 저기다가 1 대입한 거 7이야. 그래서 요거에 따른 AN이라는 일반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 누구나 라고 해서 누구냐면 6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저희 모습점을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 너무 지극히 정상. 등차 수열이 완벽한 등차 수열일 때 등차 수열의 합을 표현했고 합을 이용해 등차 수열을 표현했고 했지, 그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 꼭 알아놔야 되는 필수 부분이 누구냐면 여기에 상수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상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저기 있는 SN 말고 SN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교하려고 3n 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1이라는 부분합이 완성이 됐다 이거야. 그럼 얘는 등차 수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맞아? 아니야. 왜? 저 붙어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요 수열이랑 요 수열하고 비교해 볼 건데 원리를 이용하자면 AN을 구하는 과정은 요거야 요거. 오케이? 정상과 비정상을 붙여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 얘는 비정상. 지금 쓰는 거는 똑같은데 상수가 없는 정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상, 모르는 거 비정상. 이렇게. 여기 첫 번째 한번 보여보자.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하냐? 1 대입한 거 맞지? 첫 번째를 대입했더니 3 더하기 4 플러스 1이 A의 첫 번째 항의 A1. 오케이? 그럼 여기 첫 번째를 구하자. S1. 얼마? 3 더하기 4라고 하는 게 요 수열이랑 첫 번째 항이 이거야. 다르네.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한번 구해볼까? 두 번째 A2는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해? S2-S1이라고 구하면 두 번째는 나오지 않을까? 집어넣어봤더니 누구냐면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 플러스 1에서 빼는 거야. 이거를 3 플러스 4 더하기 1 빼면 이거 두 번째가 완성됐어. 정상에서 두 번째 한번 구해볼게. 정상에서 얘는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2에다가 S2에다가 빼는 거야. S1을 누구? 3 곱하기 1 플러스 4 곱하기 1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두 번째 같을까 다를까? 같아. 왜? 어차피 상수거든요. 맞지? 그럼 세 번째 같을까 다를까? 같아. 왜? 어차피 상수거되잖아. 이게 비정상이 만들어졌는데 얘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상수가 있네. 얘 등차 수열 아니야. 맞지? 뭐 때문에? 첫 번째 때문에 등차 수열이 아니야. 그럼 첫 번째를 제외하면 맞네. 그럼 요거에 대한 일반으로 한번 설명해볼까? 일반은 어떻게 구해? 첫 번째는 내가 직접 만드는 거야. 얼마? 3 플러스 4 플러스 1이야. 얼마? 8이라고 만들었다. 첫 번째야. 그럼 두 번째 항 이후에 발생되는 요 일반항은
그치? 뭐 하는 거야? 두 번째 항 이후에 발생되는 일반항은 뭐랑 똑같다고? 정선이랑.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1이 없다 생각하고 구하면 되겠지. 어디서 구해? 두 번째 항 이후에는 SN이 3n 제곱 플러스 4n이냐 라고 생각하고 일반항 구하면 된다. 정선이죠. 그럼 어떻게 편리하게 구할 수 있냐면 너니까 너 AN에 대한 공차가 여기구나. 그리고 요거에 대한 첫 번째 항이 얼마보다 7이구나 라는 걸 통해서 요거에 대한 일반항 세웠을 때 얼마 나와? 6n 플러스 1라고 그러지. 얘는 물론 두 번째 항 이후에만 사용하고 이렇게 됩니다. 됐어? 요다 1 대입하면은 7이야 7이 아니야. 두 번째 항 이후에는 다 얘로 사용하는 거야. 이게 정상 그래프를 이용해서 두 번째 항 이후에 있는 끈을 찾는 거다 이거다. 오케이? 네. 그럼 다시 돌아 다시 US에 돌아.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정상이라고 할 건데 정상 그래프라고 할 건데 저기는 제가 한번 해봅시다. 정상이라고 해서 xn이 3n 제곱 플러스 an 제곱 플러스 b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 있는 A가 공차. 네? 공차 그거 한 거잖아. 이렇게 써놓고 할까? 헷갈리니까. 여기 다 써놓고 할게. A에 대한 수열이 이거야. 첫 번째 플러스 n-1이고 다 써놓고 할게. 그리고 SN이라는 요 수열의 일반항은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dn. 이거 맞지? 이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야? 2차함수, 2차함수. 근데 얘는 무조건 어디지나? 0,0는 2차함수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여기 요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이 0보다 크고 공차가 0보다 크잖아? 그럼 부분합이라고 하는 게 계속 어떻게 될까? 커져요. 커지겠지. 그럼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1번이야. 하얀이다 하얀 보자. 0 대입하면 0,0 지나는데 첫 번째 양수지만 계속 커지는 그래프잖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1번이야. 오케이? 알고 있어야 될 관계. 다시 2번 가봅시다. 2번은 뭐냐면 첫 번째는 분명히 감소의 감소. 처음에는 값이 분명히 커지다가 왜? SN이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 SN. 봐봐. AN이 여기 있고 SN을 나열해보면 첫 번째 A, 두 번째 A 플러스 D, 세 번째 A 플러스 2D, 그 다음은 A 플러스 3D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SN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그 한까지 합이니까 S1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 S2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 S3은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 이거는 그렇지? SN의 변화량은 누구에 따라서? A2, A3에 따라서. 그럼 얘가 A일 때 양수였다가 얘가 음수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S3까지는 증가하다가 음수가 더해지니까 값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감소하는 거다. 그럼 처음에는 분명히 증가했다가 그 이후에는 값이 줄어드는 이유는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게 두 번째. 됐어? 네. 세 번째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 3번은 A가 0보다 작아. B도 0보다 작아. 볼 것도 없지. 이거는 계속 감소 끝! 이렇게. 이게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네 번째 A는 0보다 작은데 B가 0보다 크단 말이야. 처음 시작한 값은 분명 음수인데 언젠가 뭐가 돼? 양수로 바뀌어. 그치? 그 변화량이 양수가 되니까 언젠가 값이 커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감소를 했다가 변화량이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 순간부터 값이 커지기 시작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 얘가 4번이다.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표현을 잘할 수 있으면 파악만 잘할 수 있으면 되고, 이제 문제에서 SN의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는 요거랑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그래프 작도를 할 거니까 기억을 하고 있으십시오. 됐나 여기까지? 됐어? 그럼 다시 봅시다. A과 SN 사이 관계를 선생님이 여기서 간략하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여기 다시 얘기해볼게. 얘가 양수였다가 이때부터 음수가 된다. 그 양수야, 그 음수가 된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뭐 A였다가
얘는 어떻게 돼 값이? 양수가 더해지니까 커지겠지? 얘는 값이 어떻게 돼? 이 양수가 더해지니까 커진다고. 어떻게 돼? 줄어들어 이렇게. 그러면은 문제에서 SN의 최대값을 골라봐. 그럼 언제 최대야? 여기. 그치? AN이 양수일 때, 그치?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기 이전에 요 값이 뭐가 된다고? SN에 대한 최대값이 된다. 됐나? 다시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너가 이번에는 음수야. 너가 음수야. 근데 너가 이번에 양수가 됐네. 그럼 너가 음수니까 이때 값이 감소하다가 이때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기 좋게? 그럼 이때는 언제? 이때가 뭐가 돼? SN의 최소값이